팬을 위한 방송 K-Radio 레드카드. 안녕하세요, 소다입니다. 영국 시간 기준으로는 1월 31일 오후 11시, 미 동부 시간 기준으로는 오후 6시, 그리고 한국 시간 기준으로 2월 1일 오전 8시에 겨울 이적 시장이 마감됐습니다. 이번 1월 이적 시장에서 선수들의 이적 소식이 여기저기서 미친 듯이 쏟아져 나왔는데요. 영국 BBC는 30일에 보도하길 이번 이적 시장에서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 구단들은 보도 시점까지 약 5억 5천만 파운드, 한화로 약 8,360억 원을 지출하면서 역대 최고 기록을 세웠다고 합니다. 여기에 막판 협상에서 이루어진 추가 이적까지 합치면 이 액수는 더 커지겠죠. 프리미어리그 팀들은 지난해 여름 이적 시장에서도 총 19억 파운드, 한화로 약 2조 8,900억 원을 쓰면서 종전의 지출 기록을 갈아치웠고, 이번 겨울 이적 시장까지 합친 한 시즌 전체 지출도 최소 25억 파운드, 한화로 약 3조 8천억 원에 이르면서 역시 역대 최고치라고 합니다. 정말 어마어마하죠.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 구단들은 다른 리그의 팀들과는 비교도 안 될 정도로 정말 천문학적인 어마어마한 금액의 돈을 쓰고 있는데요. 자, 그런데 모든 구단들이 마찬가지겠지만 무조건 영입만 주구장창 할 수는 없겠죠. 선수 인원은 정해져 있는 거고, 그리고 선수들이 라커룸 가지고 싸우면 어떡해요. 그러니까 영입이 있으려면 내보내는 선수도 있어야겠죠. 오늘은 그 중에서 엥스러운 이적 소식이 두 가지 있어서 이걸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자, 첫 번째 소식은요. 수비수인 풀백 또는 윙백이지만 7번을 달고 있었던, 단순한 수비수라기엔 경기에 끼치는 영향력이 엄청났던 맨체스터 시티의 주앙 칸셀루가 프리미어리그를 떠나서 독일의 최대 명문 클럽인 바이에른 뮌헨으로 간다는 소식입니다. 바이에른 뮌헨은요, 31일에 구단 홈페이지를 통해 맨체스터 시티에서 활약했던 포르투갈 출신의 수비수 주앙 칸셀루를 임대 영입했다고 공식 발표했습니다. 맨체스터 시티 구단 역시 칸셀루의 뮌헨 임대 사실을 알렸습니다. 처음에 헤드라인만 보고 저는 정말로 엥스러웠는데요. 갑자기? 왜? 이런 생각이 들었고요. 이적 배경을 보니까 이유는 불화였습니다. 칸셀루가 출전 시간 부족 문제로 맨시티의 펩 과르디올라 감독과 싸웠기 때문인 것으로 보이는데요. 아무리 그래도 지금 리그 선두 경쟁으로 갈 길이 굉장히 바쁜 맨시티가 시즌이 한창인 가운데 칸셀루 정도 되는 선수를 갑자기 떠나보내는 건 이례적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불화설을 원인으로 보는 현지 보도가 확실히 신빙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영국의 데일리 메일은 칸셀루가 아스날과의 FA컵 32강전 선발 명단에서 제외됐다는 소식을 접하고 분노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최근 몇 주간 자신의 출전 시간 부족에 대해 불만을 드러내기도 했다. 그러면서 과르디올라 감독과 관계가 악화됐다고 보도했다고 합니다. 카타르 월드컵 이후 과르디올라 감독은 칸셀루보다는 19살의 신예죠. 리코 루이스를 중용하고 있습니다. 이에 불만이 쌓인 칸셀루는 임대 이적을 원했고 맨시티 역시 이를 허락했는데요. 맨시티 입장에서는 어차피 감독의 불만을 품고 있는 선수를 놔둬봤자 팀 분위기에 악영향을 끼친다고 판단한 것 같습니다. 결국 이적 시장 마감을 앞두고 갑작스럽게 협상이 성사됐습니다. 과르디올라 감독의 성격을 생각해봐도 그렇고, 임대를 가는 팀이 다른 팀도 아닌 최고의 명문 바이에른 뮌헨이라는 점을 생각하면 일단 지금 임대 이적이라고 해도 칸셀루가 맨체스터 시티로 돌아올 확률은 높지 않아 보이고요. 이번 계약은 완전 이적 옵션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앞서서 파브리시오 로마노 기자가 7천만 유로, 한국 돈으로 약 938억 원의 완전 이적 옵션이 포함됐다고 전한 바 있습니다. 칸셀루는 이미 인터뷰를 했습니다. 칸셀루가 뮌헨 구단을 통해서 한 말을 보면요. 바이에른 뮌헨은 굉장한 팀이며 전 세계 최고 클럽 중 하나입니다. 이렇게 훌륭한 동료들과 함께 뛰는 것은 제게 있어 엄청난 동기부여가 됩니다. 라고 입단 소감을 전했고요. 그리고 뮌헨이 매 시즌 우승 타이틀에 도전하고 쟁취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나 역시 성공에 대한 갈망에 굶주려 있습니다. 뮌헨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라고 다짐을 밝혔습니다. 칸셀루 선수는요,
포르투갈 리그 벤피카, 그리고 스페인 프리메라 리가 발렌시아, 이탈리아 세리에의 인터밀란 임대, 같은 리그 유벤투스를 거쳐서 2019년 8월부터 맨체스터 시티에서 뛰었고요. 원래 오른쪽 풀백에서 시작했지만 왼쪽 풀백 위치에서 대박이 터졌죠. 최고로 폼이 좋을 때는 월드 클래스 풀백이다 이런 소리까지 들었고요. 2022 FIFA 카타르 월드컵에서 대한민국을 상대할 때도 왼쪽 풀백으로 출전했습니다. 지난 시즌에는요, 프리미어리그 38경기 중에서 무려 36경기에 선발 출전을 하면서 가르디올라 감독의 두터운 신임을 받는 듯 했는데 이렇게 갑자기 사이가 틀어지면서 팀까지 옮기는 걸 보니까 확실히 사람의 관계라는 건 참 알다가도 모를 일이네요. 맨시티는요, 리코 루이스가 포텐셜이 높다고 해도 칸셀루를 갑자기 내보내면 선수단의 뎁스 약화는 감수를 해야 할 텐데요. 현재 리그 선두 아스날 입장에서는 슬며시 미소를 지을 수도 있나 싶었는데 아스날에도 뜬금포 영입 소식이 들렸습니다. 자, 두 번째 소식입니다. 이번 소식 역시 대체 왜 때문에? 라는 생각이 개인적으로 들었는데요. 아스날이 첼시의 미드필더였던 조르지뉴를 영입했습니다. 일단 이 선수는 91년생이니까 나이가 31살입니다. 나이가 꽉 찬 선수고 무엇보다도 6개월 정도만 있으면 FA 신분이 되거든요. 계약 기간이 6개월 남은 31세 선수에 이 돈을 써서 데려오는 게 맞아? 라는 생각이 자연스럽게 들 수밖에 없는데요. 들리기로는 아스날의 미켈 아르테타 감독픽이라고 합니다. 요즘 아르테타 감독이 팀을 워낙 잘 끌어가고 있으니까 테타 형이 알아서 다 계획이 있겠지. 테타 형이라면 잘 살려 쓸 수 있을 거야. 라는 믿음도 가져보고 싶긴 한데 그래도 조르지뉴? 갑자기? 라는 마음이 드는 건 어쩔 수가 없고요. 얼마 전까지는 카이세도가 올 줄 알았는데 갑자기 이 딜이 틀어지고 조르지뉴가 오니까 더 당황스러운 것 같아요. 자, 조르지뉴는요, 이탈리아 선수고요. 이름에서 알 수 있다시피 출생은 브라질입니다. 브라질 국적도 가지고 있고요. 이탈리아의 엘라스 베로나를 거쳐 2014년부터 2018년까지는 나폴리에서 뛰었고 2018년부터 첼시 유니폼을 입었습니다. 이 선수는요, 일단 유형은 레지스타 유형의 선수입니다. 딥라잉 플레이메이커라고도 하죠. 3선 위치에서, 그러니까 수비형 미드필더 위치에 서는데 수비에 집중하기보다는 패스를 뿌려주고 공격 방향을 잡아주고 흔히 말하는 빌드업을 쌓아가는 역할을 하는 거죠. 이 유형의 대표적인 선수들을 보면요, 예전 선수들이긴 하지만 대지를 가르는 패스로 유명했던 사비 알론소라든가 패스마스터 안드레아 피를로 선수 등이 있습니다. 조르지뉴는요, 첼시에서 챔피언스리그 우승도 이뤘고요, 이탈리아의 2020 유로 우승에도 혁혁한 공을 세웠습니다. 2021년에는 발롱도르 포디움, 그러니까 3위 안에 드는 대단한 커리어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만 들으면 레전드 선수죠. 그래서 별명도 조신이잖아요. 처음 들으신 분들을 위해서 굳이 설명을 드리자면요, 처음에는 첼시에서 빌빌대는 조르지뉴를 비꼬는 별명이었는데 이후에 조르지뉴가 별명에 어울릴 법한 활약을 하면서 이제는 여러 가지 의미를 가진 별명이 됐습니다. 어쨌든 이 조신은요, 볼을 잘 뿌려주는 장점이 있는 건 맞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압박이 들어오면 그냥 지워져 버립니다. 그래서 조르지뉴를 잘 활용하는 데에는 중원 파트너를 누구를 세우는가, 조르지뉴에게 어떻게 공간적 여유를 확보해 주는가, 활동 범위를 적절하게 배분해 주는 거, 이런 여러 가지 갖춰줘야 할 조건들이 필요하고 조르지뉴를 잘 쓰는 건 쉽지가 않습니다. 테타 형이 조르지뉴 잘 쓰겠죠? 네, 아르테타 형이라면 가능하겠죠? 일단은 현재 그라니트 자카가 뛰는 위치에 백업으로 들어올 것 같은데 토마스 파티가 잘 쓸어 담아줘야 옆에서 조르지뉴도 조신이 될 텐데, 근데 이 파티도 잘할 때는 뭐 패트릭 비에이라 같은 모습인데 못할 땐 시한폭탄이라서 함께 뛸 때 어떤 그림이 나올지 기대 반 걱정 반입니다. 네, 마지막으로 덧붙이자면 저 소다도 레지스타에 대한 로망이 있거든요. 뒤에서 지휘하는 사령관 같은 이 레지스타를 보고 싶은 마음도 있는데 조르지뉴가 아스날에서 다시 한번 레지스타의 로망을 자극해 줄지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레드카드 오늘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